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진핑 특색 교육정책, 영어 퇴출에 나선 중국이라는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3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은 중국 상하이 교육당국이 지난달부터 초등학교가 기말고사에서 영어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말고사의 영어시험을 없애는 대신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관련 학습자료라는 교과서를 의무적으로 읽어야 된다 라는 방침을 또 삽입을 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는 너네들은 영어를 공부할 필요 없이 일단은 이 시진핑 체제, 즉 중국 공산당 지금 시진핑 지도부를 찬양하고 또 이제 고양하는 그런 내용의 세뇌 작업을 먼저 해라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상하이뿐만이 아니라 지난해부터 중국 교육당국은 초중학교에서 해외 교과서를 쓰는 것도 막았습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정부 자문단이 대학 입학 능력 시험에 영어 과목을 빼는 것도 추천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인터뷰한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은 저널리즘과 헌법같이 더 예민한 과목일수록 영어 원서나 번역본을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정부가 허용한 교재들은 학문적 가치가 아닌 정부 충성도에 따라 선택되는 경우가 많아서 불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교육시장에서 영어 퇴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중국 안에 서구적인 가치, 즉 서구적인 보편적인 가치, 인권이라든지 종교의 자유 혹은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어차피 영어를 사용해가지고 중국과 외국의 교류를 주도를 하고 또 중국의 발전을 이끌 인재는 극소수 엘리트로만 충당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대부분 일반 민중들은 너네들은 영어를 배우지 마라, 너희들에게 쓸데없는, 즉 중국 공산당에게 쓸데없고 중국 공산당에게 위협적인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 이런 가치들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일반 민중들은 섭취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 공부라는 것은 단순히 그 언어를 의사소통을 하는 그 도구의 목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배경, 그 언어를 사용하는 절대다수 인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사상이나 전통, 문화, 가치관을 다 같이 이제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영어가 굉장히 체제에 위협적인 언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공교육 시스템에서 이렇게 국제 공용어인 영어를 퇴출하고 있으면은 사교육 시장에서라도 영어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중국의 지금 상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쌍감 정책을 발표했죠. 쌍감 정책이 무엇이냐면은 샹지엔이라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감소시키겠다,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과 숙제 부담을 없애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정책 내용을 보면은 의무교육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기관 신규 개업이 불가하고요, 또 기존 사교육기관을 비영리기구로 일괄 등록해야 되고, 학생들은 주말과 공휴일 방학 등 방과 후 교습이 금지가 됩니다. 또 상장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금지가 되고 사교육기관에 대한 상장기업의 투자도 금지가 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중국의 과도한 교육열을 이제 잠재우기 위한 것이죠. 사실 그 아시아 사회에서의 교육열이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아시아 국가들은 웬만해서는 가진 게 그 자원이 없다 보니까 인간이 결국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교육시켜가지고 좋은 학교에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시험을 잘 쳐가지고 그 관료가 되고 대기업에 가고, 이게 거의 유일한 어떤 성공에 보증되어 있는 프로세스인데, 그러려면은 대학을 잘 가야 되니까 많은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진다거나 관료가 되면은 제조업 같은 공장에 들어갈 사람들은 없어지죠. 중국 입장에서는 대졸 인구를 부양을 할 고급 직업들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중국의 어떤 근간과도 같은 제조업, 즉 공장에 들어가야 될 인구는 점점 또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대학 교육 등 많은 지식을 가져봤자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그 엘리트 지식인으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학력 인플레를 잠재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앞서가지고 쌍감 정책으로 영어 사교육 등 모든 이제 사교육 수단을 막아버린 데다가 지금 이 영어 퇴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차세대 중국 학생들은 이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영어를 못하는 그 인재로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 언어인 영어를 못하게 되면은 당연히 국제적인 보편 가치를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직업이 공산당이 원하는 그 단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냥 일반 민중들로 다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중국 국무원이 쌍감 정책 의견을 발표한 다음에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이라고 신동방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홍콩 증시에서 4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죠. 이 쌍감 정책이 이제 발표가 완전히 끝나니까 뉴욕 증시에서는 이 신동방이 70% 폭락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두 곳도 같이 폭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이런 변화무쌍한 정책 위반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도 중국의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투자를 꺼리게 되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 소식을 전해드리면은, 이거는 지난 9월 1일 중국어 신규 교사 임용이 0명이 됐다라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8월달 각 시도 교육청이 발표한 2022년도 중등 교원 선발 예정 공고를 종합해보니 전국 중국어 과목 교사의 전체 선발 인원이 0명이었다. 2020년도에는 43명, 그리고 2021년도에는 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뽑지 않은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중고등학교 중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죠. 근데 저는 이거는 올바르게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중국어를 한 15년째 배우고 있는 사람인데, 중국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언어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취미로 그냥 이왕 배웠으니까 그 언어가 배우다 보면은 그 깊이도 느껴지고 맛도 느껴지고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정취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취미로 중국어를 계속 학습을 하고 또 중국 관련된 신문을 많이 읽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과도하게 중국어 교육 열풍에 빠져들 정도로 중국어가 대단한 언어가 아니에요. 14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워놓으면은 앞으로 대성할 것이다. 그게 한 10년 전 논리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제 지역 개방을 하면서 중국어 교육 열풍이 차차 불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중국 상하이에 살 때 엄밀히 말해서 중국어를 썼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외국인들끼리는 또 외국인 유학생들끼리 모여서 놀아요. 그러면 보통은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국 식당을 가거나 어디 좋은 곳에 가서 밥을 한 끼 먹을 때도 중국어를 안 써요. 영어를 씁니다. 왜냐면은 내가 중국어를 써봤자 외국인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불친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영어를 쓰면은 굉장히 저를 대접을 해주죠. 또 우리가 중국어를 아무리 배워봤자 그 14억 명 전부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는 아니잖아요. 그 14억 명 중에는 거의 뭐 태반이 넘는 사람들이 농민들입니다. 아주 가난한 농민들, 아무런 경제적인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특히 미국이나 뭐 영미권 전체를 그 이제 보면은 전부 다 그 영어를 쓰고 있고, 또 유럽이나 심지어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상위 엘리트 계층들은 다 영어를 사용을 합니다. 헌팅턴 교수의 문명의 충돌에서 그나마 대화가 될 만한 상대, 즉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해당 문명권의 영어 사용권자들이다. 소위 이 사람들을 웨스턴라이즈드라 그래가지고 그 서구화된 사람들, 영어를 쓸 정도면은 어느 정도 학식이 있고 또 서구적인 보편적 가치,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인권 혹은 종교적인 포용성, 이런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대화 파트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어라는 것은 사실 영어가 이미 해결된 사람들이 부가적으로 배웠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중국어를 아무리 잘해봤자 인생에 도움이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어라는 것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목적이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지식도 함께 딸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너무 어린애들한테 중국어를 막 교육시켜봤자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중국어를 배울 바에야 우선적으로 영어를 선제적으로 배우게 하고, 또 이렇게 중국어를 진짜 배워서 써먹고 이제 중국어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관료 사회들, 뭐 외교부라든지 국정원, 아니면은 코트라나 키타, 이렇게 관료 사회에서 중국어 특수 인력들이 존재를 하죠. 심지어 이 사람들마저도 영어가 이미 오케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중국어를 잘 써먹으려면은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중국어 관련된 어떤 업무 파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사업할 거 아니면은 중국어를 저는 솔직히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나라 학생들은 영어 교육은 항상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차라리 일본어를 배우는 게 낫습니다. 지식의 축적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일본어가 중국어나 한국어에 비해서 넘사벽이에요. 저는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굉장히 이제 일본 관련된 서적, 일본인들이 써내는 서적들을 이렇게 빠르게 읽어가지고 정보를 습득하시는 분들을 볼 때 굉장히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중국 정부가 이번에 학생들의 영어 교육을 가로막으면서 굉장히 우민화 교육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죠. 근데 중국 학부모들이 과연 이런 거에 대해서 속을까? 저는 또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과거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 시절에 홍위병들 실컷 써먹다가 이 우민화된 홍위병들을 어떻게 버렸습니까? 하방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싹 다 시골로 보내버렸어요. 몇 년을 홍위병 짓거리를 하면서 인생을 낭비를 했는데, 이제는 마오쩌둥이 얘네들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너네 그 농촌 가가지고 농민이 되어라 라고 이제 세뇌를 시켜서 지금 그 홍위병 세대들은 사실 그 저주받은 세대죠. 저주받은 세대. 그 못된 짓들을 했으니까 그런 결과를 맞은 건 맞는데, 지혜로운 부모라면은
몰래라도 이 영어 교사들을 불러다가 집안에서 과외를 시킬 겁니다. 중국에서는 정부 말 들으면 죽습니다. 알아서 살아나갈 길을 빨리빨리 개척을 해야지. 이 모든 광풍이 지나가고 났을 때는 준비된 인재만 남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